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주 테라피 현암 김호진입니다. 이슈 역이슈 이번에도요. 역시 댓글로 사주 분석 의뢰를 해주셔서 e스포츠 선수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번에 SKT T1으로 이적한 커즈 문우찬 선수입니다. 김성균 감독에 이어서 김태훈님께서 다시 한번 요청해 주셔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김태훈님 언제든지 댓글로 또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젠지 e스포츠로 이적한 전 SKT T1의 정글러 클리드 김태민 선수의 사주 분석 요청도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커즈 문우찬 선수의 간단한 트로피를 보겠습니다. 2017년에 데뷔를 했네요. 킹존 드래곤 X의 정글러로 활동하다가 최근에 SKT로 이적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닮고요. 같은 문실에서 별명이 커제인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제가요, 상당히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긴 미남이네요. 네. 자, 그러면 문우찬 선수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년월일이 1999년 10월 30일로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사주를 본 e스포츠 선수를 보니까요, 1999년생이 굉장히 많아요. 문우찬 선수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1999년도가요. 사주를 보면 올해 21살이고 기묘생입니다. 기묘생. 토끼띠죠. 근데 이 묘라는 글자는요. 사주적으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손재주로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 e스포츠라는 게 손으로 이렇게 키보드를 작동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묘라는 글자가 있어서 기묘생들이 이 e스포츠를 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문우찬 선수의 사주는 기묘, 갑술, 을묘,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까지 알면 참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사주 원국을 보면은요, 이 을묘일주의 이런 사주들은요, 겉으로 보면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속으로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질깁니다. 이런 사주들이.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은 이렇게 쉽게 포기 잘 안 해요. 이런 사주들은 은근히 강하죠. 그래 외유내강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주들은. 그리고 이제 이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같은 사주들은 생각과 행동이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솔직하고 단순한 성격이기도 합니다. 아까 묘가 손재주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주에 보면 묘가 두 개죠. 그렇죠. 태어난 해와 태어난 날이 묘가 두인데, 이거는 양손을 잘 쓰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재간, 손재주가 유난히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e스포츠는 손가락의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을목이지 않습니까? 이 을목일주는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사주의 특성은 본인이 나서고 대장 노릇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을목일주는 누군가를 앞에다 세워놓고 후면에서 뒤에서 실무적인 것을 장악하고 그 일을 이렇게 관장하면은 굉장히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래요. 근데 을일주가 본인의 앞에 나서서 돌격 앞으로 할 때는 잘 역할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주적으로도요, 이런 분들은 간목이 사주에 있으면은 참 좋다고 합니다. 등락개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간목인 사람하고 일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앞에다 내세우고 자기는 후면에서, 그러니까 안팎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일주는 아내 일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주를 보니까 이 태어난 달이
갑술월이에요. 갑술월. 그렇죠. 그러니까 갑목이 월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주 구성을 보면은 등락해갑이 돼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지지가 묘하고 술이라는 글자는 묘술 합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갑목과 합이 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살면서 늘 도와주는 분이 옆에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월주에 있다 보니까 이게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복은 있는 사주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롤게임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5대5 게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 사주를 보면은 기묘, 갑술, 을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묘하고 술이라는 것은 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에 있는 묘와 월에 있는 술이 묘수로 합이 되고 또 네 글자 묘가 술하고 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술이라는 걸 기준으로 양쪽이 묘가 합이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은 팀워크가 잘 돼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롤 게임은 이 팀워크가 잘 돼야 되는 게임으로 보고 있고 현재 이분의 이제 실생활에서도 주변 사람들하고는 인맥이라든가 유대 관계가 잘 돼 있는 사주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게임에도 발휘가 되면은 대단한 파워가 나올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팀 플레이에 적격화된 사주가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좀 오버했나요? 근데 사주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이제 이 시를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 사주는 금하고 수의 기운이 좀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 기운과 수 기운이 이렇게 보충돼 주면 좋은데 색깔은 흰색과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블랙 앤 화이트가 잘 어울리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목은 물이 있어야 잘 자라죠. 그런데 아마 시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에 수 기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수는 어머니를 뜻해요. 근데 이제 요 씨를 뺀 상태에서 보면 수 기운이 약한 게 좀 애로운데 분명히 뭐 시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제는 이제 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수는 7살 단위로 변합니다. 7살, 17살, 27, 37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올해가 21살이니까 17에서 26이라는 임신 대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7이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럼 그 전의 운이 7살에서 16,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이때 운은 계유대운인데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굉장히 힘든 운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 운은 편인과 편관운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들고 또 묘충까지 되기 때문에 앉은 자리가 편안하지 않아요. 이런 운에는.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현실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요. 그런데 이게 17살이 딱 되면서 반전이 이루어져요. 이걸 사주적으로 설명하면 계모 밑에서, 이거 이제 실제 계모란 뜻은 아닙니다. 계모 밑에서 학대를 받다가 생모가 오셔가지고 이제 제대로 사람다운 삶을 사는, 오해하시지 말고요. 그만큼 운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17살부터는. 이게 임신대운은요, 정인의 정관이라고 그래서 관인상승이 이루어지는 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문우찬 선수는 물하고 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신이라는 대운은 물과 금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기운이 물과 금이 들어와서 금생수, 수생목해서 나를 도와주는데, 그런데다가 이 신이라는 글자는요, 이 문우찬 선수, 즉 을목의 입장에서는 천월귀인입니다. 그러니 17살부터
관인 상생이 되는 데다가 천을귀인까지 들으니 이거는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된다는 이런 운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17살이 2015년이네요. 2015년. 근데 데뷔를 2017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이제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을 조금 더 보면은요. 그러니까 26살까지는 이거 뭐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잘 가는 이런 운입니다. 이런 운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좋은 위치에 차지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27세에서 36세 운은 신미운인데요. 이런 운에서는 나쁜 운은 아닙니다. 좋은 운인데 이런 운에서는 돈에 대해서 너무 과잉 투자. 근데 이때 과잉 투자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돈에 대한 압박을 받아서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이때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7세부터 그 뒤에 운은 이건 참 좋은 운입니다. 37세 정관식신, 그 다음에 평관, 상관, 그 다음에 무진, 이게 다 돈 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37세 이후는 뭐 크게 힘든 게 없어요. 굉장히 운 흐름이 잘 돼 있는 사주입니다. 27세에서 36세 사이에만 돈에 대한 어떤 관리, 지나친 투자, 지나친 욕심 이런 것만 잘 절제해 준다면 남은 이 운의 흐름은 굉장히 편하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17에서 26 이 운이 사실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운을 이제 연운을 이제 다시 보니까 올해가 2019년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데뷔를 했다고 이 자료를 보니까 나와요. 근데 2017년에 정인년, 식신평관, 식신제살되는 해, 2018년에 무술년, 정제가 묘술합으로 들어오는 해, 올해 2019년에 기해년, 편제정인, 굉장히 좋은 운입니다. 문서로 큰 돈을 버는 운. 2020년 내년까지가 이제 굉장히 2017년부터 4년이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내년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우찬 선수의 올해 운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올해는 기해년인데 이런 운은 기본적으로 좋은 운입니다. 일단은 2019년은 왜 그러냐면 편제와 정인이 들으면 엄마 아버지가 함께하는 운이라고 그래요. 이런 운에는 대체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운에 이 돼지 해잖아요, 올해가. 그러면 문우찬 선수는 이런 운이 들어오면은 변동수는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올해 SKT로 그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올해 월 운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대체로 전반기는 괜찮아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9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12월 달까지도 안 좋네요.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는 전반기가 성과가 좀 좋았고 후반기 가서는 조금 고전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11월인데 이달은 큰 문제는 없으나 12월 달 같은 달은 약간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게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이럴 수는 있어요. 12월 달. 그러다가 1월이 되면서부터는 이게 제 컨디션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운을 보면은요, 내년이 참 이제 그 이적을 하고 나서 이제 시작되는 해가 내년인데 내년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네, 2020년 경자년입니다. 이 경자년은 이 쥐띠잖아요. 근데 이 을목일주는 신금, 원숭이와 자, 쥐죠. 요 두 가지 운이 들으면은 천을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운이 천을귀인이고 내년의 운도 천을귀인인데 천을귀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귀인이죠.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에는
어떤 타이틀이라든가 이 게임하면은 행운이 따르죠. 행운이 따라서 승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이 경이라는 글자가 정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는 해가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는 해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이 이제 그 월별 운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하면은요, 이 월별 운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이렇게 늘 설명을 하는데요. 좋은 달이 있고 나쁜 달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조심해야 되는 달이, 양력으로 볼 때 5월달이 신사월인데요. 5월달 같은 달은 일단은 건강 관리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달은 체력이 많이 소진되는 데다가 감기 몸살 같은 거를 앓을 수 있는 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이런 e스포츠 선수가 컨디션이 나빠지면 게임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5월 달은 건강 관리를 조심해야 되는 달이다. 그리고 특히 5월은 이게 바쁘기는 되게 바쁜 달입니다. 역마살이 들어와가지고 변동이 많은데 이런 달은 많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건강을 좀 보살피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바로 전 달인 4월과 그 다음 달인 6월달 이런 달은 굉장히 좋습니다. 7월달도 좋고요. 9월도 좋습니다. 근데 8월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은 이런 달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게요. 이런 달은 이 간동지충이라고 그래서요. 믿는 사람한테 발등시키는 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물론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월, 이런 달은 아주 좋은 달입니다. 10월, 11월, 12월, 다 좋아요. 그 다음 해인 2001년 1월까지도 흐름이 좋네요. 그럼 내년에는 월 운인 흐름에 있어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달은 5월하고 9월 두 달 정도만 조심하면 뭐 1년이 무난하게 잘 갈 것 같고요. 내년에는 성과가 올해보다는 확실하게 좋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한번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물론 뭐 내년 일단 지나고 나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2021년은 신축년은 20년보다는 조금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달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2020년에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되면 2021년에는 더 잘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일이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좀 더 심적인 여유를 가지고 큰 일을 이룬다는 것보다도 선방을 잘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풀어나가면 2021년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자생이니까 3살이 더 많네요. 페이커 선수가. 페이커 선수는 병자, 계사, 갑진 이렇게 돼 있고 씨는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우찬 선수는 기묘, 갑술, 을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궁합을 볼 때는요 항상 이 일주를 중요하게 봅니다. 일주, 태어난 날을 일주라고 그러죠. 문우찬 선수는 을묘고 페이커 선수는 갑진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문우찬 선수에서 월에 있는 갑술 이게 등락예갑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는 몰라도 페이커 선수가 갑진일주네요. 그렇죠. 그러면 문우찬 선수 입장에서는 을목이고 페이커 선수가 갑목이기 때문에 페이커 선수를 전면에 내세우고 후면에서 장악해 들어가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 합이 됩니다. 등락예갑이 되는 이 궁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묘하고 지는 방합이 되기 때문에 그 지지에 있어서도 어떤 팀을 이룰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합적으로는 두 사주가 굉장히 잘 맞는 역할 분담이 잘 되는 사주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우찬 선수 입장에서는 페이커 선수와 같은 분이 옆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본인의 어떤 장기를 더 발휘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주 절친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근데 이제 궁합적으로 어떤가, 진짜 왜 절친인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역시 곽보성 선수도 동갑, 친구니까 동갑이죠. 그렇죠? 중학교 때 굉장히 친하다고 그랬는데, 기묘일주입니다, 이분도. 그래서 이분도 기묘, 이 손을 잘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궁합을 볼 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주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곽보성 선수는 임자고, 이분은 을묘입니다. 그러면 이 문우찬 선수 입장에서는 수기운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이 곽보성 선수는 임자일주란 말이에요. 이 임자일주는 물이 센 일주입니다. 이게 물이 많은 사주죠. 그러니까 이 구조로 보면은 엄마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곽보성 선수가 엄마라면은 물이란 말이에요. 임자. 그러면 문우찬 선수는 을묘니까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수생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곽보성 선수가 이렇게 문우찬 선수를 많이 챙기면서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동갑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술월과 인월은 이게 또 이제 인호술 합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가 자묘형이 되어 있다는 거는 아주 친하지만 은근한 라이벌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어렸을 때든 나이 들어서든 이렇게 친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은요, 거의 이런 그 서로 인연이 된다든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반드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시까지 나오면 참 좋은데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기운과 수기운이 부족한 사주다. 그래서 색깔로는 블랙 그리고 화이트 이런 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아마 이 흰 바탕에 검은색 체크무늬 이런 옷을 입으면 상당히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러다 이제 패션 코디까지 제가 하게 생겼네요. 네. 이 수기가 부족하면은요, 오장육부에서는 신장 기운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가 부족한 사람은 건성 피부인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은 아주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수 기운을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게 좋은데 수기운을 보충해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수기운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수영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은. 수영을 물에서 노는 거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려면 수영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서는요, 검은 색깔의 음식이 좋은데, 검은 색깔 음식이 원래 다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곡 중에서는 서리태, 검은콩, 이거를, 또는 흑미, 검은 쌀이죠. 이런 거를 넣어서 먹으면은 그 수기운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바다에서 나오는 그 식품, 김, 미역, 이런 거 있죠. 다시마. 이런 거를 좋아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음식을 먹어주면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잘 맞는 숫자는, 물을 의미하는, 제가 이제 사주, 내 사주는 사주를 볼 수 있다라는 강의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물을 의미하는 숫자는 1하고 6이고요. 금을 의미하는 숫자는 4하고 9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전화번호에 그런 숫자를 넣어서 전화번호를 받는다든가 또는 그 동수, 호수 이런 데에 1이나 6 이런 숫자가 들어가는 끝에 글자가 그런 글자로 끝나는 1층이나 6층 또는 4층, 9층 이런 데가 좋다는 거죠. 특히 4층, 9층보다는 1층, 6층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본적인 이 을묘일주의 성격은요, 이게 유순하면서도 약간은 외고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나친 고집은요, 이게 양날의 칼과 같아요. 어떤 때는 그 지나친 고집으로 승부욕이 있어서 끝까지 포기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강점을 발휘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별거 아닌 쓸데없는 걸 가지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가지고 괜히 오해가 사는 이런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게임할 때는 을묘의 그 특유의 끈기와 고집을 부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버리면은 아주 좋은 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문우찬 선수의 최근의 운도 아주 좋고요. 향후 27세가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만 조심해주면 그 뒤에 운의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하고 평탄하게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즈 문우찬 선수의 사주를 살펴보았고요. 페이커 이상혁 선수 그리고 이제 친구인 곽보성 선수와의 간단한 궁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롤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음양 오행론적으로 계속 접근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어떠한 팀 게임이든 간에 개인의 운세도 중요하지만 궁합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향후 그 스토브 리그가 끝나고 팀이 모두 갖추어지면은 각 팀별로 개개인의 사주를 좀 살펴보고 궁합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 e스포츠 선수들의 사주를 분석하면서요, 명리학자로서 사주들의 운 그리고 궁합을 살펴보고 과연 그 경기 결과도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콘텐츠는 좀 사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을 해야겠지만 연구 목적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요, e스포츠 선수는 물론이고 가수, 연기자, 정치인, 유튜버 등 다양한 셀럽들의 사주 분석을 요청하시면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우찬 커즈 선수 SKT에서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